네, 시황센터에서 보신 것처럼 양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정리를 좀 잘 해봐야겠네요. 메리츠증권 정영과장,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마감에 살 종목들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종목 레몽레인부터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주가도 현재 빨간색 불을 켜고 있는데 이 급등이 지속될 수 있는지 소송과 관련해서 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OX 나뉘어졌는데 일단 거래량 수반한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 현재도 시가보단 높은데 고가보단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정영 과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레몽레인을 어떤 면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레몽레인 하면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이제 예능 같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이제 4분기에 상당히 좀 히트를 흥행에 성공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 이제 11월에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이제 11월에 주가 급등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절반 5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좀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X 의견은 나뉘어졌는데 일단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초점을 주기보다는 레몽레인 그 자체에 대해서 보셔서 의견이 조금 더 강했네요. 참고해 보겠고요. 이어서 쌍방울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그렇게 투자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가격적인 면에서도 워낙 동전주고 펀더멘털 보기보다는 이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입국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했고 현재는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 볼게요. 입국 호재로 더 오를까 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거든요. 사실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이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네. 실체 없이 타이밍만 잡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입국 소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일정 부분은 또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타이밍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에 대한 OX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혹시 계속 이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는 과감하게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는 알체라 보겠습니다.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현재도 1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AI라는 키워드, 로봇 키워드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데 이 알체라는 AI와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고 또 모든이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네. 어제부터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두 분 알체라의 실체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X입니다. 좋을 수는 있어요. 정말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거래 연속 상승했다라는 게 좀 부담일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 즉 이제 숫자로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그러한 테마성, 좀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 장세가 돌면서 특히나 이제 테마주들 위주의 그러한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초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단기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은 결국엔 이제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즉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체라의 경우에도 실체를 조금 더 체크해보자. 기대감에 여기까지 올랐고 이 이후는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X 드렸습니다. 오늘 세 종목 다 좀 두 분의 X표가 많은 종목이니까 그럼 두 분의 눈에 들어온 종목, 정말 성에 차는 종목은 무엇인지 마감의 살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볼까요? 중국이 겹쳐졌어요, 두 분 다.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이 있어서 중국 가져왔습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을 들고 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중국 소비 수혜고요. 중국이라는 저만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저만 난리 났습니다.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두 분 모두 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신기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페노션과 호텔신라. 중국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업종이라든가 산업의 분야는 좀 다르긴 해요. 조금 더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호텔신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네. 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실 지금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경제를 다시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가장 큰 부분은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선 관심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겪긴 했지만 이 정도 조정은 사실은 거의 보합 정도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1분기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또 리오프닝 관련된 쪽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상승 룸이 열려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리포트들에서 지금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 비중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호텔업이라든지 좀 관련된 쪽보다는 앞으로의 면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내 면세점 쪽보다는 일단은 이제 공항 면세점에 대한 앞으로의 좀 추가적인 신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면에서도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약간 30-40% 정도의 매출 성장세를 일단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늘지 못했던 부분은 역시나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하고 지금 중국이 일단 코로나가 정점을 좀 통과한 것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단은 조금씩 빗장을 풀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은 1월 이후 이제 2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호텔신라 최근 증권사들의 리포트에서는 주가 상향을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한 10만 원 이상, 11만 원 선까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호텔신라 10만 원 선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크게 손절가를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한 7만 4천 원 선 앞으로 한 10% 밑으로 한 10% 정도 빠지면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만 원이었던 가격이 11월 달에 6만 원이었던 가격이 지금 거의 9만 원 목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8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 잡아볼게요. 이번엔 또 다른 중국과 관련된 종목 페노션. 네. 물동량 증가를 네. 기대하시나요? 네, 앞서 중국 관련주 공통점이라고 해서 좀 놀라신 게 저는 오히려 더 의아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그러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금융주, 그 중에서 은행주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지금 배당 성향 확대 그런 좀 요구로 인해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주목을 받으면서 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테마성 그런 섹터 외에는 역시나 이제 중국 리오프닝 그런 관련주 쪽으로만 좀 시장에 그런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방역 완화에 나서면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페노션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DI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향후 이제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작년 4분기 이제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GDP 성장률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성장률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는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다소 지금 부침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이르면 이제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가파른 그러한 좀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2분기부터 이제 중국의 인프라 부양 정책 효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페노션 같은 이런 건화물성 같은 경우에도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폐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선속 감소로 인해서 수급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오늘 현재 가격대 한 6,000원대 부근이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8,000원 정도 선, 지난번 한 전고점이죠. 작년 한 5월, 6월 가격대 수준이 한 8,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인 한 5,2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까지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 분의 마감을 산다 종목이 겹쳐졌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시장 여전히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는데 0.5%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2% 하락하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0거래일 만에 상승 랠리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도 보였고 제약주들의 약세도 보였고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도 눈에 띕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한 4에서 5%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7일에 보호해소 물량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오더컷 이슈까지 좀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장 하락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염정 팀장님 한번 동시효과 구간 짚어볼까요?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급락세가 장 후반 들면서 좀 더 급격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오후장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지금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테슬라양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오더컷에 대한 좀 소문이 좀 돌고 있었고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오더컷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있을 보호해수 물량 해제에 대한 또 부담감,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무래도 투심이 좀 약화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 원인이 궁금하셨다면은 보호해수 물량 해제에 대한 선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더불어서 오더컷 이야기가 나온 게 조금 더 사실체계 확인은 좀 필요해 보이지만 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달리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JB금융지주예요.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요. 오늘장도 3% 넘게 오르면서 10,000원 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뉴욕 증시안에서도 이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와 비해서 국내 증시의 은행주들은 그렇게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JB금융지주가 조금 더 돋보였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내 은행주들이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은행주의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은행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은행주가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바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은행 국내 이제 금융지주 사들에게 이러한 주주 친화 강화 정책, 즉 배당 성향 확대 이러한 좀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관련해서 이제 은행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바로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또 더욱더 강화된 또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님의 그 개선, 즉 순이자 마진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배당 상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18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공격적인 지금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은행주 전반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3.1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JB금융지주 차트까지 보셨습니다. 염정 차장님, 그 외 실시간 특징주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것 있을까요? 네, 엔터주 중에서 디어유를 좀 보겠는데요. 디어유는 지난 수요일 NC소프트의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이후에 사실 지금 급등 후 조정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IP 확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따른 매출액 증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지금 한 단계 구간 레벨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업체로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근데 긍정적인 시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좀 더 좋은 매수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성장 동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 조정 시 다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84% 내림세를 보여주며 2,379.61포인트 다시 2,40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710선에 미치지 못하면서 709.6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